네, 3반 수학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비와 비율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율까지 다 배웠고요. 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비를 보고 비율을 만드는 방법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비율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54쪽부터입니다. 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한번 봅시다. 와, 오른쪽 그림 먼저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도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하고 광주고 가는 길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길은 버스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아마 여기 있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길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속열차 타봤나요? 선생님은 아직 못 타봤는데 매우 편하고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능하면 고속철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명절 때나 돼야 이동할 일이 많은데 명절 때는 차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데 비율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와, 서울에서 광주까지 2시간이면 정말 빠르네요. 선생님은 고속버스, 그것도 우등을 타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한 3시간 40분? 빠르면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빠른데요? 어쨌든 광주까지는 약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약이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쵸?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나왔네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빠르게 비로 바꿔봅시다. 대하는 뭐예요? 기준. 기준은 앞이에요? 뒤에요? 깁니다. 비율 대 비율이래. 비교죠? 비교 대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는 시간이에요? 거리예요? 그렇죠? 의가 붙은 거리고 기준은 대한이 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 봅시다. 거리 몇이었나요? 약 300km. 시간은 몇이었나요? 약 2시간. 그러면 우리는 300대 2를 비율로 나타내 봅시다. 얘 그대로 나누기 기호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그쵸? 그래서 뒤에 있는 2가 분모, 앞에 있는 300이 분자. 하면 비율이 나오네요. 비율은 2분의 300입니다.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자연수 되는데 자연수로 나타내면 안 돼요? 돼요. 150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분수랑 소수만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분수 배울 때 배웠죠? 150 밑에는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 자연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수로 답을 써도 괜찮다는 거 한 가지 알아가면서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야, 이번엔 스케일이 더 커진 느낌인데요. 한번 봅시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랑 땅을 조사한 표네요. 두 지역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짜잔, 또 나왔네요. 당장 만들어 봅시다. 대한 얘가 기준이고 인구의 얘가 비교예요. 비교 대 기준이니까 위치가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면 인구 대 넓이가 됩니다. 그쵸? 한번 볼게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네요. 그러면 인구 985만 7천 대 넓이 605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일단 비를 구하고 있어요. 비율 아니에요, 이거.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강원도는 155만 명이 살고 있고 넓이는 16,875네요. 우와, 넓이가 서울이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밀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간의 사이가 아주 좁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높다. 그러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이 좁은 거고 밀집도가 낮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이 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공간에 사람이 3명 있는 거랑 똑같은 공간에 사람이 4명 있는 거랑 밀집도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 4명이 밀집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3명은 밀집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구했을 때 비율이 높으면 더 밀집해 있는 거고 비율이 낮으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땅 넓이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 전용 계산기가 된 것 같은 네이버 계산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비율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서울부터 구해볼까요? 서울을 인구 나누기 넓이를 해줘서 비율을 구합니다. 인구가 985만 7천 명. 네, 여기서 나누기 땅이 605 제곱킬로미터였죠? 계산하면 16,292.5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소수점 아래가 나오니까 반올림을 해줍시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5예요. 그러면 올려주나요? 버려주나요? 5, 6, 7, 8, 9는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16,293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강원도로 갑시다. 강원도는 155만 명 나누기 땅이 16,875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얼마가 나올까요? 짜잔! 91.8. 여기도 역시 반올림 해주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9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결과 정리해 봅시다.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아까 했다시피 16,293이었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92였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숫자가 높아야 밀집한 거예요? 숫자가 낮아야 밀집한 거예요? 네, 숫자가 높아야 밀집한 거였고 밀집한 것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의 넓이가 좁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우리가 구한 게 더 높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80쪽이 정리가 다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생활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은 문제였죠. 3번 문제는 조금 더 쓸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에이 선생님 저는 교실 벽 같은 거 안 꾸며요 라는 사람이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저 교실의 벽 꾸며봐도 돼요? 제가 해볼래요 라는 사람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서 무슨 색으로 꾸미려고 한대요? 아하, 회색으로 꾸미려고 한대요. 선생님 취향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이 회색을 원한다면야 그렇게 할 용의가 선생님은 일단 있고요. 일단 회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색 물감을 산다. 해결이죠. 그러면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 회색을 만드는 흰색과 검정색을 만들어서 섞는다. 그쵸, 이번 두 번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원하는 회색이 달랐나 봐요. 좀 더 밝은 회색을 원할 수도 있고 좀 더 어두운 회색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번 봅시다.
지혜라는 친구는 흰색 200에 검은색 6을 섞었고요. 슬기라는 친구는 흰색 250에 검은색 10ml를 섞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입니다. 더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흰색 양보다 검은색 비율이 높으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혜부터 가네요. 지혜가 만든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 아하, 이제 또 나왔네요. 대한 붙은 흰색이 뭐예요? 기준. 그러면 나머지는 검은색은 비교. 그렇다면 비교 대 기준이니까 검은색 대 흰색이고, 이걸 비율로 하자면 흰색분의 검정색이 되겠네요.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검정색이 6, 흰색이 200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슬기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지에서 슬기가 됐을 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흰색을 슬기는 250, 검정색을 10. 얘도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 대 6, 250 대 10. 보니까 얘는 큰 수를 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각을 소수로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얘는 약분하면 100분의 3이잖아요. 그쵸? 얘는 약분하면 100분의 4가 되네요. 왼쪽이 지혜고 오른쪽이 슬기죠. 그러면 흰색을 똑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검정색의 비율이 더 높은 슬기가 더 어둡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네, 슬기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흰색이 기준이니까 흰색에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의 비율이 지혜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그래서 문장제 문제를 읽어보고 그 안에서 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해서 어느 것이 비교값이고 어느 것이 기준값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비를 구해서 그것을 다시 비율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의 문제들에서 비율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비율을 써먹는지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혹은 발견했던 혹은 비율을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거 비율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댓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수학익힘 54, 55쪽. 선생님 매번 이야기하는 거 또 이야기해야 될까요? 풀고 채점하고 답 고치고 잘 보이게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주시고 그 사진 올릴 때 같이 내가 발견한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학익힘 책 하러 갈까요?